그래서 우리랑 날지어서 얻을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싱하이밍이 뭐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면 너희 그거 견딜 것 같냐? 오케이, 줄여라. 저는 줄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한국에서 안 사고는 못 빼기는 물건만 빼놓고는 다 중국에서 다 끊어버리자. 요번에 개고생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줄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예. 그거보다 더 줄이면은 이제 중국이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한한령 때도 결국 중국의 손해가 덜한 분야만 줄였죠. 그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하고 한류만 줄였죠. 한 초등학교 학생들인데요.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외치고 있는 구호가 롯데를 배척한다라는 구호라고 합니다. 교사가 마이크에 대고 롯데 과자를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롯데 불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가르치는 모습이 이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강당 앞에는 칠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군것질 하지 말고 롯데를 배척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류가 저때 찬물 뒤집어 쓰고 탈중국해서 세계화됐죠. 그래서 저는 수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야, 중국이 너희 그래 줄이고 싶은 만큼 줄여봐. 여기서 지금 뭐 비중이 수출 비중이 한 19%까지 낮아졌는데 한 번 더 줄여봐. 15%, 14%. 그 줄이다 보면 결국 못 줄이는 선이 나올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뿌리는 중국의 정신분열에 있거든요, 이게. 이 정신분열 한반도 전략에 있습니다. 이 2022년 말에 윤 대통령이 로이터 회담에서 이런 취지로 말을 했죠.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중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 발언 나오자마자 바로 주목해서 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다룬 게 저였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아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을 시켜놓고 한국이랑 관계 잘 풀자고 들면 이게 정신분열자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중국은 이 한반도에 대해서 두 개의 상호 모순된 서로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게 정신분열 현상이다 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첫 번째 목표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온전시켜서, 온존이죠. 온전이 아니라 온존입니다. 온존시켜서 한국,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대를 유지한다. 근데 그러려면 북한을 그냥 얌전히 먹고 살게 해야 돼요. 그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을 핵미사일 도발 하청업체로 육성해서 동아시아 질서를 크게 흔들어서 뒤바꾸는 천병으로 내세운다. 네, 그게 그 길이 다 있죠. 근데 두 길은 달라. 180도 달라요. 이거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체로 만들게 되면 이게 긴장과 갈등과 이것이 대립이 극으로 치닫게 되죠, 이게. 금방 수위가 막 무한대로 치닫게 돼서,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반중으로 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핵미사일 도발의 오너가 중국이고, 중국이 그 짓을 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늘리려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만을 도모할 때 이제 사이드킥을 찰 수 있게 별동대를 꾸린다는 게 둘인데, 그렇게 해서 대만을 급격하게 중국이 접수를 하게 되면 한국은 숨통이 콱 막힌단 말이에요. 미야코 해로가 막히고 바슈 해협이 막힌단 말이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일본과 미국은 손 놓고 있겠냐 이거지. 결국 거대한 동북아시아의 충돌로 번질 수밖에 없고, 그 충돌로 번지면 우리같이 화약고 위에서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야, 중국 너희도 5성 3시는 우리 화약고에 같이 올라 있는 거야, 임마.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다 들어있는 거야. 너 알아서 해라. 근데 너 노는 본세 보니까 대충 무슨 짓 하려는지 알겠는데 우리도 그럼 준비해 나갈게. 지금 윤 대통령 어감이 그거 아니에요. 로이터 통신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때 딱 보고, 아, 저 양반이 감 제대로 잡고 있구나. 그때 마음을 많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 대해서도 이 정신분열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이게 중국이 미국의 칼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럽이라는 방패를 사용하는 겁니다.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그걸 피해 나가야 돼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았어야 돼요. 아니, 난 시진핑이가 왜 안 부르지? 이 전략가로 불러주면 내가 중국 공산당이 참 살아나가면서 번영할 수 있는 잔꾀를 많이 가르쳐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이 한 짓은 뭐냐? 러시아를 끼고 돌면서 유럽을 적으로 돌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이 3월 달에 러시아 갔을 때 계단에서, 크레물린 계단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푸틴 대통령과 제가 이 위대한 세계적 격변을 주동하는 두 명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미국 압력에 대항해야 된다며. 그런데 러시아를 끼고 돌면 어떡하자고.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침공자인데. 그러니까 우르슬라의 330 연설이 바로 나오죠. 모스크바 정상회담 직후에, 모스크바 정상회담이 3월 20일경이니까. 330 연설에서 결국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정리하면, 중국은 개혁 개방에서 공안 통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때 등장한 단어가, 그러니까, opening and reform, 개혁 개방, 그 다음에 공안 통제, security and control. 그렇게 그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중국은 투자와 교육을 무조건 확대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그대가 됐다.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네 말이야. 국민들 동계훈련 시켜가지고 수능 하는 양순환 국민 만들겠다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국민들 3년을 학정을 피는 걸 보고 그 과정에서 너의 정말 파트너 중에 파트너인 애플 컴퓨터까지 그렇게 막 당하고 테슬라까지 당하는 거 보고 우리는 너가 못할 짓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 어떻게 너희한테 무조건 더 투자하겠냐. 디리스킹 해야겠다. 위험 관리해야겠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러시아랑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달라진다는데 이거 얌전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 같은 이 백모식의 시정 잡배용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야 중국 말이야 너희가 러시아랑 노는 꼬라지 보니까 싹수가 노래. 그 소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은 지금 세계 질서를 다 뒤흔들라 그러고 그 비근한 예로 중동에서 사우디랑 이란까지 불러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우리 같은 시정 잡배용어로 표현하자면 중국 너희 시건방지게 중동까지 집적되냐?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330 연설에. 유럽에 대해서도 정신분열인 거예요. 이 유럽에 대해서 뭐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한반도에 대해서도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의 정신분열, 자기의 분열되고 모순된 정책에 의해서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데 그 실패를 가지고 한국을 비난하는 거예요. 싱하이밍이. 지금 하는 짓은. 지가 지무던 팠구만. 지가 자초한 거잖아. 지가 북괴 핵과 미사일 내세워서 도발하니까 한국은 당연히 한미일 삼각체제 굳히고 미국이랑 같이 가고 중국에 대해서 야 너희 대만 먹고 흔들면은 우리 해로까지 다 막히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무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은. 그 말했다고 해갖고 너희 건방지게 그 말해. 너희가 감히 그 말해. 너희가 감히 그 말해. 너희가 미국에 배팅해. 너희 뒤끝 안 좋아. 안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도 정신분열이에요, 이게. 이게 3월 달에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3일 동안 했는데 그 중간에 22일인가에 바로
회담 중에 중앙아시아 5탄 국가들의 중국과의 컨퍼런스 정상회담을 제안해 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보냐면 지금 시진핑 급하잖아. 예. 시진핑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랑 회담할 때 제가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우리 중국이 좀 더 돈독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좀 만나서 회담도 해야겠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죠. 했다고. 그러니까 덕담이잖아. 돌아 나와서 바로 전보 때려버린 거예요. 공개적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에. 회담하자고. 그러니까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생 까는 거지. 네가 그러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 놓고 나서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러시아가 그때, 중국과 시베리아, POS, 파워 오브 시베리아, 시베리아 가스관 2호선을 놓기로 얘기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부정하고 났어요. 우리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협의했다라고만, 다시 말을 고쳤어요, 러시아 측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시베리아 가스관 2호선은 뭉개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2호선까지 놓이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요. 중국이. 중국 절대 그런 생각 없죠. 왜 내 에너지 가스 라인을 너한테 내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시진핑이 문진핑이라면 하지. 문재인이라면 우리의 에너지 가스 라인을 러시아에 내주고 그것도 오는 과정은 또 북한에 내주고 그게 문재인의 로망이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슈스틴 총리 여기에 자꾸 추파를 보내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실각을 하거나 제거된 이후의 체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좋은. 대회당에서 미슈스틴 총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슬룬드는 이는 통상적인 의전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라며 왜 푸틴이 아닌 미슈스틴을 초대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쿠데타로 실각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는 시 주석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할 당시 미슈스틴 총리와 드물게 1대1 회담을 가졌는데요. 지난 5월에는 리창 중국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슈스틴 총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슬룬드는 이는 통상적인 의전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라며 왜 푸틴이 아닌 미슈스틴을 초대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도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놀다가 지금 폭망해 갖고 있는 거고. 아니 막 가는 말로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오다를 때려서 야 핵 까고 시작해 우리가 뒤에 밀어줄게라고 김정은을 누르면 김정은이 그대로 하겠어요? 차라리 그 핵 들고 미국 품에 가지. 뒤를 중국이 책임진다는 걸 김정은 입장에서 어떻게 믿겠냐고. 오다 떨어지는 날 튀는 거예요.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단지 단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더니 아니죠. 계속 자주국방 올려야죠, 수위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야, 정훈아, 네가 사고 쳤을 때 중국이 너를 도와준다는 뒷배를 쓰고 같이 사고를 친다는 확신을 10,000%도 아니고 1,000,000% 가지지 않는 한 너 사고 치면 너 죽어. 그 정도의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너의 말이야 한반도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너가 주범이고 쟤는 종범이야. 우리 그거 알거든. 그러니까 너희 오성삼치는 잿더미 되는 거야. 우리랑 같이. 그거가 증명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의지는 미국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라도 못 말려. 우리 뚜껑 열리면 같이 죽는 거야, 임마. 그 살벌한 살기를 내보여야 돼요. 그러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유지돼요. 이렇게 딱 나오면 김정은과 시진핑이 갈라서게 된다고 결정적일 때.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갈라선다는 걸 서로 느끼니까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힘은 강해져 가고. 그 게임이 이런 게임이거든요. 성격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정신분열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열이고, 유럽에 대해서도 정신분열, 러시아에 대해서 정신분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저는 트리플 이고매니아라고 보는데, 이고매니아예요. 이고매니아인데, 이게 그 에고라 그러죠. 우리 그 심리학에서 그 에고에 이렇게 에고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신병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고, 정신병 직전 단계라고 말하는 의사도 있고 그래요. 이게 왜 트리플이냐. 시진핑도 에고매니아고, 중국 공산당도 에고매니아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에고매니아예요. 그러니까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 여기가 다 에고매니아예요. 이 에고매니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의식 과잉 상태로서 충동 조절 장애를 나타내며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위엄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으며 남들이 자신을 몰라준다라는 좌절감을 겪는다. 딱 이 증상이죠. 싱하이밍 중국 외교부 날뛰는 거는 이 좌절감의 표현입니다. 야, 니들이 이걸 몰라줘. 우리 위대한 중국을 몰라줘. 그리고 니들이 감히 우리한테 개겨.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죠, 지금 노는 꼴이. 다 망해가는 집구석에 뭘 그렇게 내세워서 사람을 위협하려 그래. 이거죠, 정확하게 이 꼴이죠. 예. 이러한 에고매니아의 또 다른 이름은 중국몽이죠. 싱하이밍의 그 발언을 보면 이게 그냥 딱 그거에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구절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칠한 게 제가 삽입한 겁니다.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싱하이밍. 근데 이제 제 용어로 하면 너희 잡것들은 그 소리죠. 너희 잡것들은 우리 위대한 중국의 역사와 사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석님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며 탁상공론만 일삼는 것들이다. 이 얘기죠. 여기서 빨간 거 한 것만 제 말이고 나머지는 저기 싱하이밍 말입니다. 그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말이야 큰 나라야. 서방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지. 서방은 타락했잖아. 대세는 우리 중국이야. 그런데 너희가 미국에 배팅해? 너 그러다 망해. 세계 전체가 말이지 앞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의해 중국화되는 거야. 지금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 얘들 사고방식이 진짜 이래요. 진짜 이래. 이제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크게 사고 나는 거냐? 안 납니다. 네, 왜 그러냐? 예, 생사를 다투는 혁명의 열정은 할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었지, 이분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자란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적단 2세 두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살갗에 1mm라도 기스 가는 길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중국이 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으로는 워낙 잔인한 놈들이라, 워낙 비열하고 잔인한 놈들이라, 안으로는 수백만 잡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안에 내부에 대해서는. 얘들은 진압경찰, 진압부대, 보안부대가 진압부대인데, 진압부대가 장갑차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장갑차, 군용 장갑차. 그러니까 장갑차로 기관포 쏠 정도까지는 감행할 수 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일반 중국인에 대해서.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끔찍한 거지.